276페이지 리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리스크를 잘 이해해야죠. 이 리스크 챕터에서 리스크 관리까지, 리스크에 일단 기본 이론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면 쉬워요, 사실.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 중에서도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쉬운 문제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서 막 리스크 관리 위험을 선택하는 방법들이나 과정들 이런 거, 또 ART까지 여기에 이 챕터에 들어간다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많죠. 한 10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서. 자,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100%인 경우 또는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0%인 경우 모두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고 리스크는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리스크는 요 사이에 있을 때 리스크라 그러죠. 그러면 결국 리스크는 불확실함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통계학적 개념이 아닌 불확실함으로 리스크를 설명할 때는 리스크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인 거예요. 그럼 100%는 생겨난 거고 0%는 생길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불확실성이 없지. 예. 내용을 이해하기 좋죠. 리스크를 불확실성으로 정의할 때 불확실성은 장래에 전개될 사항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불확실성은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말해요. 맞아요. 불확실성은 이익의 가능성도 있고 손실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익이 생겨나는 것도 불확실하다 그러죠. 뭐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도 알 수 없는,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험의 기준으로 볼 땐 리스크는 손해의 기준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문제는 보기에는 질문이 잘못됐네요. 그죠? 손실의 가능성, 이익의 가능성에 모두 초점을 두고 손실보다 이익에 많은 관심을 둔다. 아니지. 틀린 질문이 되네요. 3번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좀 파생되게. 불확실성은 그러면 뭐로 파생된다 그랬어요? 불안함은. 자, 이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불확실성과 연계되는 발생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해요. 그럼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뭘 자극한다 그랬어요? 소비자들의 불안감, 그죠? 이 불안감들은 뭐야? 곧 보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관적 위험과 관계가 돼요. 이해했죠? 불확실성 자체가, 어떤 사람은 불확실성 자체를 되게 불안하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불확실하지 않은 건데도 불확실함을 막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은 주관적 리스크를 그러니까 불확실성에서 주관적 위험이 이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개념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객관적 리스크란 기대되는 예상 손실과 실제 손실의 차이로 정의한다. 맞는 말이에요. 객관적 리스크의 정의예요, 이게. 이를 제거하는 수단은, 자, 객관적 리스크는 예측치와 결과치, 실제 예상은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라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 그게 우리 공부한 대수의 법칙이에요. 대수의 법칙. 자, 기본 강의 시간 때도 설명했지만 대수의 법칙은 많이 모수를 넓힐수록 확률은 정확해지는 거예요. 홀짝 해봤잖아, 홀짝. 탁 들어서. 안 해봤어요? 어릴 때 구슬로 홀짝 많이 하면 친구가 짝을 한 2번 나온단 말이지. 3번째 짝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3번 할 때는 보통 홀 이렇게 하거든. 확률상 그렇잖아. 근데 막 7, 8번까지 계속 짝, 홀, 짝, 홀. 뭘 말하려는지 알죠? 모수의 단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률은 정확해집니다. 그 통계치에 비슷해지는 거. 그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나머지는 관계없는 지문이죠. 다음 중 순수 리스크 여부가 보험 가능성의 1차적 기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가장 거리가 먼 거, 1차적 기준. 옳지 않은 건데,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런 거. 가장 이런 말 들어가면 좀 짜증나잖아. 다 똑같은데, 제일 먼 것, 이런 거 찾는 문제가 제일 애매한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면, 순수 리스크, 제가 수강생의 어떤 한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순수 리스크냐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코로나 자체는 순수 리스크예요? 자, 순수 리스크를 논하기 이전에 그 친구가 뭔 질문을 했냐면, 코로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원 리스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특정 리스크냐? 누구 한 명에게 정해지냐? 아니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냐? 근원 리스크와 특정 리스크 뒤에 가서 보여주겠지만 그렇게 나오잖아요. 코로나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미쳐? 사실 이 정도면 사회 전반에 미쳤다고 봐야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졌잖아요.
자, 근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왜 순수 리스크냐, 이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죠. 코로나19 자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사회 전반에 미친 근원 리스크는 맞는데, 사망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나한테 적용해봐요. 사망은 뭐예요? 순수 리스크예요, 순수 리스크.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그냥 질병으로 죽든, 내 사망보험금의 사망은 순수 리스크예요. 개인에게는.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근원 리스크인데, 나한테 적용된 건 사망보험금은 순수 리스크예요. 네,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지? 코로나 사망, 기출된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한 리스크라 하더라도 그 리스크의 개념 자체가 이게 변동되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고, 이거 자체를 하나 다 봐봐요. 문제를 읽어보면. 순수 리스크 여부가 보험 가능성의 1차적 기준. 순수 리스크는 보험으로 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일단 순수 리스크 자체를 첫 번째로 이해하려면 왜 보험으로 들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넣는 거예요. 자, 보험에 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뭐? 보험사가 돈이 돼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수익성이 좋은 거? 뭘 기준으로 일단 보험은 확실하게 먼저 따져야 되냐면 이게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보험 자체의 사고는 어떤 사고로 일어나야 되냐면 우연한 사고로 일어나야 돼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보험이 인위적이면 안 되지. 무너지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보험의 가장 순수 리스크 첫 번째는 우연하게 일어나요. 그죠? 그럼 순수 리스크하고 대비되는 리스크가 뭐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 이제 혼돈이. 투기적 리스크 정답. 순수 리스크와 투기적 리스크는 뭐였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이해했을 때 순수 리스크는 위험만, 손해만 있어요, 사실. 순수 리스크는 사고 나면 그냥 거의 손해예요. 사회에 손해를 일으켜. 근데 투기적 리스크는 누구는 돈 버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였어요? 우연한 건 공통점이에요. 투기적 리스크도 우연해요. 도박 걸려서 딸 수도 있잖아. 그죠? 카지노 가서 딸 수도 있어. 잃을 수도 있고. 자, 우연성이 시작이에요. 자, 보험은 사실 그래서 시작이에요. 순수 리스크는 우연해요, 우연해. 그럼 투기적 리스크는 왜 우연한데 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을까? 사행성. 이거, 그리고 불법 행위들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격상. 기준은 순수 리스크와 투기적 리스크의 가장 공통적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거 봐봐요. 영향의 범위가 넓지 않다. 최대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 크지! 최대 손실 가능성. 지진 나면 뭐 손해를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죠? 목적물의 개수가 많다. 목적물의 개수가 많다는 건 이거예요. 보험의 성향상 담보할 수 있는 이 모수 자체는 넓어요, 넓긴. 근데 그거 자체, 넓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1차적 기준, 제일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우연성.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자, 잠깐만요. 이제 막 수강생들이 오셔가지고, 이 기본 강의 안 듣고 문제풀이만 듣는 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기본 강의 들으셨어요? 아니면 아예 안 들으셨어?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좀 따라오시고. 제가 물론 이렇게 설명은 해줄 건데요. 풀이 과정을 설명은 할 건데, 혹시 뭐 안 들으셨으면 이해가 안 가실까봐.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자, 보험 가능 리스크의 요건 중 보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험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라 생각해요. 이런 문제, 이거 기출이었던 건데 내가 기출 체크를 안 했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걸 암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해 봐야 돼요. 지금 보험 수요자 입장이잖아요. 보험 수요자는 누굴까? 이 보험 들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험 들 때를 기준으로 이해해 보면 되겠지. 반대로 보험자의 기준으로도 이해해 봐야 돼요. 보험자의 기준에서 보험 부보 가능, 이건 기본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 보험자가 부보할 수 있는 리스크의 요건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요건을 할 수 있냐면 동질 다수의 리스크. 기억나죠? 동질 다수의 리스크.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우연해야 돼, 우연해. 우연한 사고. 그리고 또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손해의 크기를 측정 못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측정할 수 있고 한정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재난적이면 안 돼. 그럼 대재난적인 것들은 기술적으로 뭐 ART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위험을 리스크하는 방법, 전가하는 방법들을 공부했지만
일단 대재난적이지 않아야 돼요. 보험사 기준에서. 요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다음 또 하나 제가 뭐 메모해놓으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보험이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 그럼 보험료가 너무 싸. 지금 내가 그냥 하고 말지 못하려 해. 시장성 있는 보험료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예측할 수 있고 확정 가능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리스크의 크기와 범위를 한정할 수 있어야 보험료도 산출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고, 이건 보험자가 리스크를 인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부부할 수 있는 조건들.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발생하지도 않을 거 가입할 거야? 아니면 맨날 가입하는데 이거 귀찮게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입해요?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발생 가능성은 적은데 한 번 났을 때 큰 거, 암 가입하겠지. 맨날 나 암? 나 어제도 안 걸렸어요. 이러지 않잖아. 잘 날까 말까야. 근데 한 번 나면 대박, 큰일 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빈도는 좀 적은데 한 번 사고, 그러니까 빈도, 발생하는 횟수들은 많지 않은데 한 번 사고 났을 때 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넘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죠? 보험 수요자 입장에서. 그럼 여기 봐봐요. 심도는 크고, 그죠? 한 번 사고 났을 때 발생할 수 있을 리스크의 크기는 커. 암. 근데 발생 확률은 낮아. 4번. 이걸 보험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보험을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해가요? 이런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이거. 반대로 이 문제는 거꾸로 말하면 보험자 기준에서 인수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나 뭐 요건들을 갖춘 것들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 반대로 낼 수도 있는 문제인 거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잘 체크. 문제 풀면 문제만 풀어야 되는데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고 답만 알려주면 좋은데. 내용 이해가죠? 이렇게 풀이할 거예요, 제가. 쭉 다. 주관적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관적 리스크를 이해해야지. 뭐예요, 주관적 리스크는? 내가 말하지 말고 이제 물어봐야지. 문제 풀이니까. 일로 와서 1번 푸세요, 이렇게. 자, 문제 풀이 기준에서, 나와서 풀어보세요. 맞았네, 짝짝짝.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 주관적 리스크는, 심리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지. 내가 위험을 느끼는 나의 상태. 그 위험을 느끼는 나의 그 상태 자체는 바뀌겠지. 또는 다르겠지. 동일한 리스크라 하더라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 리스크는. 그럼 문제 한번 읽어봐요. 측정 및 예측이 쉽지 않다. 맞지? 예측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저의 이 불안 요인들은 여러분들이 널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뭘 제일 불안할 것 같아? 예? 스키, 나 얘기했죠. 오토바이 스키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 저는 요즘에 저의 불안감은 뭐냐면 제가 강의하다 쓰러질까봐 걱정해요. 예. 약간 왼쪽 머리가 약간 찌끈찌끈한 것 같고. 이런 불안감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예. 측정 자체가 안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볼 수도 없잖아. 볼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통계가 쌓여지면 가능할까요,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 뭐 인공지능이나 뭐 AI가 이제 빅데이터들로 뭐 이런 주관적 위험을 측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 봐요. 내면에 여자 마음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남자도 갈대야? 몰라. 나도 그냥 사람 자체를 알 수 없어요. 심리적으로 이거 평가가 불가능해. 쉽지가 않아.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마케팅과 관계가 깊지. 당연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멘트죠, 이건. 주관적 위험을 자극시켜야 된다고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계속 강조했잖아요. 마케팅과 관계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불안해요. 예. 그 불안감을 자극한다 그랬잖아. 제가 대리점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다녔거든요. 가면 이제 다들 뭐 그런 개념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설명하면 모르는데 진짜 제가 설명했잖아요. 보험 제일 잘 파는 분들은 그 사람이 뭘 걱정하는지를 알고 그것만 흘리면 돼요. 그냥 불안해. 제가 얘기해 줬죠? 그 강의 시간에 안 해줬어요? 그냥 전화 받으면 돼요. 야, 나 이따 6시에 전화 좀 한번 해줘. 그냥 너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는 말에 그래 이거만 하면 돼. 그래 진짜 몇 살인데? 40살인데 유방암? 어머, 그거 어떡하니? 보험 들었대? 그리고 앞에 있는 애하고 얘기하면 그 아줌마는 그냥 굳이 물어보지도 않고 하지 않아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사실 이게 주관적 위험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측정하고 예측하는 건 몰라. 근데 누구나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지. 근데 전혀 불안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불안감을 요소하면 안 받아들여지겠지. 그거는 찾아야겠죠.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걸 잘 볼 수 있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영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관계없고 주관적 위험이 뭔지만 알면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옳지 않은 거 찾아봐요. 4번.
교육, 지식, 재산, 성격 등과 같은 개인의 환경은 주관적 리스크에 영향을 엄청 많이 주죠.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 주지. 이거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기본 강의 시간 때 그 대신증권 제 친구 한번 얘기해줬죠. 이 새끼 엄청 위험한데 이 새끼 맨날 술 먹어요. 예. 근데 위험함을 못 느껴.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동일해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이 다 달라지는 거에 따라 주관적 리스크는 막 변할 수 있어요. 주변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 주변이 막 보험은 보짜 꺼내기만 해도 막 지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자기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변에 막 보험 막 20개씩 들었어. 어우씨, 나도 들어야 되나? 이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식, 재산 수준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죠. 뭐 강남 사업 팰리스에 사는 사람한테 막 비싼 보험 팔아도 되지만 저기 뭐 맨날 월세 사는 사람한테 뭐 150만 원짜리 보험 들라고 그러면 들어요? 못 들지. 재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확률 또는 표준 편차와 같은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분류한 위험의 종류는, 자, 확률, 이 얘기가 나오면 일단 객관적 위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확률 이런 말이 나오면. 왜냐하면 객관적 위험 자체는 예측치와 그러니까 예측치는 통계치로 예상할 거 아니에요. 과거의 통계들을 기준으로, 그죠? 그리고 실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의 결과는 또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 내년 거는 또 다 다음 거를 예측하는 거지. 자, 쌓이면 쌓일수록. 객관적 위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객관적 위험은 모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예측치가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예측치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거야. 대수의 법칙. 예측이 많음. 그럼 결과치가 많을수록 앞으로도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 확률, 이런 예측, 표준 편차에 가까워진다. 이거 제가 편차 설명하면서 설명했잖아요. 뭐, 여자 화장 그리는 거, 뭐, 제가 총 쏘는 거, 뭐, 이런 거 설명했었던 걸로 같아. 요거는 이제 확률치로 판단되는 거, 객관적 위험.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주관적 위험은. 아까 제가 말한 개인의 심리 상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2번이 정답이 되죠. 이것도 기출문제였죠. 자, 7번. 문제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죠.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죠. 자, 봐봐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들으면 다 쉽다니까.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기출문제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나서 제가 기출문제 해설해요. 그거 다 알겠어. 지금도 여기서 이때도 막 뒤에 가보면 막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런 거 나왔는데 설명 들어보면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똑같아요. 문제풀이 가면 당황할 거야, 분명. 작년에 뭐 몇 번 시험 보신 분들, 1차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없지. 보통 1차는 한 번 보시고 두 번, 아주 운 나쁘신 분들은 두 번 보시기도 하는데, 뭐 단언컨대 두 번 보시는 분들은 뭐 공부를 안 한 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1차는 무조건 다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 나와요. 어렵다는 함은 익숙하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여기 문제도 문제풀이 다 풀면 아, 이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 되게 쉽다고 느끼지만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뭘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지나 보니까 아, 이해가 되는 문제들인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았던 거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제가 그런 것들은 또 알려줄게요. 자, 아래의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위험을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원천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의 결과도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뭐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명에게 집중되면 특정, 그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게 원인이 되면 근원 리스크 또는 여기 근본 위험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영어도 같이 표기하라고 했던 거. 요거는 요 리스크를 분류하는 시험,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그리고 이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지금 여기 나온 근본, 근원 위험, 그리고 특정 위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 정태적 리스크, 동태적 리스크, 막 위험이 변하나 안 변하나. 요거는 시험에 한 문제 매년 뭐 다른 문제들로 어떤 챕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잘 체크해놓고 분류해놓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손사이랑 한 문제 차이로 평균 60점이 못 됐어요. 근데 이런 문제 틀려. 그러면 뭐 내가 날 탓하지 마. 이러고 떨어지면 본인 탓인 거지 뭐. 전혀 생뚱같은 문제로 한 문제로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맞춰야 될 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자, 순수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수 위험은 일반적으로 인적 재산 배상 책임 위험으로 분리된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손실의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럼 아까 또 한번 이렇게 꼬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순수 위험이 왜 보험의 1차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연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대수의 법칙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요. 보험으로 예측을 잘 하려면 대수의 법칙이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수의 법칙이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손실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순수 위험 자체가. 그러니까 순수 위험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일단 우연하게 발생되는 게 아까 보기에 있었던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 부분과 잘 왔다 갔다 좀 하셔도 되고. 순수 위험은 없던 위험을 인위적으로 새로이 만들어냄으로써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위험 자체가 이미 존재해 있는 위험을 말한다. 맞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문구를 좀 이해하세요. 그냥 순수 위험은 원래 가지고 있던 위험들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위험. 그럼 아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왜 순수 위험이냐면 사망 내가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위험함이에요. 그 사망이라는 리스크의 원인이 뭐였던 거예요? 코로나였던 거지. 교통사고도 사망 순수 리스크예요. 내가 인간 자체의 인적, 여기 봐봐, 위에. 인적 위험 안에 사망이 있는 거잖아요. 인적 위험함에 다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망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이익의 가능성도 내포된 위험이다. 잘못된 말이죠. 순수 위험은 무조건 only loss예요. only loss. 체크. only loss. 그죠? 설명했었던 거고. 이익의 가능성이 내포된 건 뭐예요? 투기적 위험이에요. 투기적 위험. 쉽죠? 네.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라. 뿅.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순수 위험, 교통사고, 사망. 순수 위험이에요. 이거. 동태적 위험. 이거 동태적 위험은 뭐예요? 위험이, 시간이, 리스크가 시간에 따라서 급변하는 거예요. 급변하는 거.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금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시장 금리가 막 오른다 했죠. 제가 작년 강의할 때 금리 오를 거라고 했어요. 내가 올해 내가 주식 얘기 했나? 안 했죠. 어떤 거 안 했어? 제가 뭐 1년 앞서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끝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얘기해 줘야겠다. 자, 동태적 위험은 시간에 따라 급변하는 거예요. 자, 지진이 급변해요. 지금 서울에서 지진 나는데 1시간 뒤에 제주도에서 지진 나고 이런 가능성 많지 않아요. 동태적 리스크는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막 작년 겨울만 해도 막 인플레이션 얘기하다 이제 인플레이션 많이 잡혔다 그러죠. 이거 이렇게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거예요. 동태적 리스크는 그런 거예요. 특정 위험은 뭐예요? 한 명에게 집중된 거. 근원 리스크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근원 리스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경기 변동, 천재지변, 공황 이거 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틀린 건 2번이네. 그지? 2번.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예. 자, 페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페릴은 뭐예요? cause of loss.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 자, 페릴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보험, 우리 이제 보험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 보험 사고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냥 보험 사고. 자, 페릴은 사고 내지 손인으로 정의하고 손실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맞아요. 네. 페릴은 보험에서 보통 손실의 발생 빈도와 심도를 높이는 상태로 위태를 표현한다. 틀린 말이에요, 이거. 이거 뭔 표현하는 거야? 해자드. 그죠? 페릴은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발생 원인에 따라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페릴과 고의 또는 자살, 방화 같은 인적 페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같은 경제적 페릴로 구분한다. 맞는 말이에요. 페릴은 해자드, 로스, 익스포저와 함께 리스크를 구성하는 요소다. 맞는 말. 2번이 틀린 지문. 자, 다음 중 페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홍수, 이 페릴이네. 2번 흡연, 음주, 어두운 계단, 이건 다 해자드예요. 해자드. 이거 자체가 손해를 야기시키지 않아. 근데 홍수가 나서 손해, 로스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 자, 열거 책임주의와 포괄 책임주의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 상습범. 잘 체크해놓고 객관식으로 나오고 나서 한 해 걸쳐서 한 해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안 나왔던 것 같으니까 잘 보세요. 자, 열거 책임주의와 포괄 책임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해야지. 열거 책임주의는 뭐예요? 일단 내가 위험을 열거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 요거 내가 위험 담보하겠다. 그러면 그 열거 책임주의 하에서 보험료는 어떨까요? 위험을 내가 선택하니까. 보험료 어떨 것 같아요? 싸겠지. 포괄 책임주의는 우리 이런 위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 건물 안에, 이페스 손사 건물 안에 봅시다. 이거 관영 빌딩 자체. 우리가 화재 보험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집기류도 다 들고 딱딱딱딱 골라서 찍는데 그냥 물건 통째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 이게 포괄 책임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불은 잘 안 나더라. 아니면 또는 이거 자체에서 뭐 누가 다쳐가지고 이거 미끄러서 다치는 사고들은 잘 안 생기더라. 보통 사고가 나니까 보통 어떤 게 생기냐면 이게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뭐 위에서 뭔가 뭐 하자로 인해서 뭐 누수나 뭐 이런 사고들이 많지 나머지 사고들은 별로 없더라 라면 그거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누가 많이 할까? 경험이 많거나 전문 인력이나 기업들은 열거 책임주의를 많이 채택해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 이게 뭔지 위험이 뭔지도 몰라. 대부분 소비층, 수요층들은 어떻게 발생되냐면 포괄 책임주의는 일반인, 보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보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결국 요거에서 핵심적인 건 입증 책임이지 결국. 포괄 책임주의와 열거 책임주의의 차이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열거 책임주의는 이게 우리가 열거한 위험으로 사고 났다라는 거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계약자 측이 이걸 입증해야 돼요. 화재로 났다. 이 화재를 우리가 입증해야 돼. 근데 포괄 책임주의는 뭐냐면 반대예요. 우리는 그냥 손해가 났다라는 거. 왜 통으로 우리가 다 위험을 리스크를 넘겼으니 우리는 거기서 손해가 났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돼. 나 여기서 다쳤어. 그것만 입증하면 돼요. 손해 사실만. 그럼 보험자가 뭘 해야 되냐면 너네는 우리가 줄 수 없는 면책 위험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보험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 차이들이 있다. 자, 포괄 위험 담보 계약이 열거 위험 담보 계약보다 일반적으로 담보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비싸다. 맞지? 담보해주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비싸지. 포괄 위험 담보 계약에서는 다른 보험 계약에서 담보된 위험이 중복 가입될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왜? 나는 여기에다 이 보험을 들었는데 요거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포괄 위험을 다 담보했더니 요 위험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중복 담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열거 위험 담보 계약에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이건 포괄 책임주의의 내용이에요. 손해 사실만 입증하면 안 되지. 왜? 어떤 위험? 우리가 열거했던 네가 열거해준 위험으로 손해가 난 걸 입증해야 돼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오늘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열거 위험 담보 계약에서는 필요한 위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보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고를 수 있지. 자, 요가 비슷한 문제들 무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놓읍시다. 개념 정리를 잘 해 놓으세요. 열거 책임주의와 포괄 책임주의. 자, 이게 왜 여기 나오냐면 페릴에서 이것만 따로 뭐 다른 챕터에서 설명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페릴에서 설명돼야 되는 게 맞는 게 페릴 자체를 담보할지 안 담보할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거 책임주의 자체도. 자, 다음 중 인과관계에 관한나요?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통설과 판례가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맞죠? 최유력 조건은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 발생에 있어서 유력한 원인을 근인으로 보는 설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인과관계란 일반적인 원인으로 어떤 상태나 사실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서 다른 상태나 사실이 발생한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맞는 말. 인과관계 이론은 위험 보편의 원칙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매우 많죠. 위험 보편의 원칙을 설명하면 위험 보편의 원칙은 일단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이에요. 제가 기본 강의 시간때도 설명했고 작년에도 이거 기출 나온 문제예요. 재작년에 나온 기출 문제예요. 일단 열거 책임주의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험을 선택적으로 내가 고른단 말이에요. 하나 위험을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럼 내가 위험을 하나 고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내가 처음에 담보했던 위험으로 사고가 났어요. 오케이, 그럼 돈 줘라고 말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열거한 위험의 선행 원인이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화재로 인한 보험 계약을 들었는데 화재의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화재의 원인이 앞에 봤던 다른 원인, 내가 가입할 수 없는 원인, 다시 말하면 누가 불을 질렀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재 보험료를 달라고 말했더니 화재의 원인을 봤더니 이 원인은 줄 수 없는 면책 위험, 누가 방화했단 말이에요. 누가 고의로 질렀단 말이에요. 이건 담보할 수 없잖아요. 성격상.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건 우리가 줄 수 없는데 그거 아닌 거. 비담보 위험. 다시 말하면 보험자가 주기로 하지도 않았고 안 주기로 하지도 않은 열거되지 않은 비담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담보 위험으로 열거된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돈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인과관계 이론과 이 위험 보편의 원칙은 굉장히 관계가 깊고 위험 보편의 원칙은 다시 뭘 설명하냐면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이 위험 보편의 원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거 책임주의만으로는 너무 누구에게? 계약자에게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조금 넓혀서 해석해 주자가 위험 보편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혹시 여러분들 교재 있어요? 교재? 책? 책 보면 여기 써놔요. 책 없으신 분들은 페이지 22페이지 참고해봐요. 누가 질문을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질문이 왔었어가지고 설명해 주려고. 거기 22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위험 보편의 원칙을 설명하는 거에서 추가된 거예요. 이거 기출된 문제이거든요. 책 없어요? 22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면. 22페이지 써놔요, 거기. 책 22페이지 참고. 자, 다음 설명 중 보험회사 설명하는 보상 책임에 관한 원칙은 손해의 결과에 대하여 선행 위험은 면책 위험이 아닐 경우 보험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선행 원인. 처음 분필을 잡네. 선행 원인. 이 열거된 그러니까 나열한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열거된 위험에 선행 원인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선행 원인의 위험이 어떤 위험? 면책 위험이면 안 주겠다 이거예요. 면책 위험이면 안 주겠다. 이 열거 책임주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봐봐요. 화재보험에서 발화 원인을 불문하고 그 화재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다 위험 보편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에요. 질문했던 게 이 3번이에요. 뭐였냐면 일반 화재보험에서 폭발 손해 자체는 화재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면책이지만 폭발로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하면 폭발 뻥 터지잖아요. 요 폭발 자체는 면책이에요, 면책. 이게 화재로 발생하든 화재가 아니든 면책인데 폭발이 선행 원인이 됐어요. 그런데 폭발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폭발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 2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폭발해서 뭐가 터졌어. 뭐 이게 폭발 뻥 날아가지고 이게 날아갈 수도 있잖아. 이 뭐라 그러나? 이 압력으로 뻥 날아가가지고 이게 의자가 여기서 펑 터져가지고 의자가 날아갔어. 그 의자가 다 깨졌어요. 이 의자에 대한 로스, 손해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폭발 자체의 손해에서 이게 화재로 연결되면 이건 주겠다 이거예요. 폭발 자체는 면책인데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야. 폭발로 다른 손해들은 면책시키겠는데 폭발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는 돈 주겠다 이거예요. 폭발 자체는 면책인데 그럼 그게 화재로 발생하든 화재로 발생하지 않든 화재가 나서 여기에 열이 웅 가해져서 빵 터질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화재는 금방 진압되는데 이 폭발 손해가 더 커. 그러면 그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거 아니니까 옆에 막 지나가던 집길이 쉽게 말하면 터졌어. 막 찢어지고 터졌다고. 이런 손해는 면책이지만 폭발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화재가 생겨났다면 그 폭발에 의한 화재는 담보해 주겠다가 일반 북문약관의 내용이에요. 이걸 질문하더라고. 폭발 자체가 면책이면 그것도 면책 아닙니까? 면책 위험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폭발로 인한 뭔가 파손되고 부서지고 터지고 이런 걸 안 주는 게 맞는데 폭발로 인한 화재는 보상한다. 그 내용이니까 체크. 결국 이 내용은 다 위험 보편의 원칙을 설명하는 거고 위험 보편의 원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선행 원인 자체에 대한 범위 자체를 비담보 위험도 넓혀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체크해 놓으시고 14번 다음 중 해자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자드는 뭐예요? 해자드 자체가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해자드는 페릴의 가능성과 로스의 가능성을 높고 낮추는 상태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위험 상태라고 말하잖아. 이거 자체가 위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험을 높이거나 손해를 높이거나 낮추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자드의 개념을 또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해자들이 있지. 물리적 해자드, 그죠? 도덕적 해자드, 그죠? 방관적 해자드, 이거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자, 피지컬 해자드의 경우 손실의 발생 확률과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물리적인 상태로 통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맞지? 피지컬 해자드는 예측 가능해요. 피지컬 해자드는 예측 가능한 거. 몰랄 해자드는 손실의 빈도, 심도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로 주관적인 정신 상태가 의도적인 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방화, 고의사고 뭐 이런 것들 등이 있다. 맞는 말, 그죠? 내가 발생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지, 이건. 그죠? 몰랄 해자드는. 몰랄 해자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나 통제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기 수월하다. 딱 틀린 말이죠. 관리 어렵지. 내면의 상태예요, 이것도. 그죠? 방어하겠다는 사람이 저 내일 모레 불 지를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고의사고 일으킬 사람이 고의사고 일으킬다고 예고하지 않는다고. 흡연, 나쁜 습관, 약물 중독 같은 방관적 위험에 해당한다. 맞아요. 방관적 위험은 이건 뭐요? 이거 이 모레일 해자드. 이거 정신적 위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죠. 보험 가입 후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손해 방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냐? 기출 정신적 위태네, 그죠? 모레일 해자드.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거. 그냥 자, 이런 거만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수준의 문제들도 제가 볼 때 한 15문제는 이런 수준의 문제들도 있어요. 다음 중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한 것은, 자, 물리적 위태를 이해해야지. 물리적 위태는 뭐예요?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 물리적인 상태를 말해요. 물리적인 상태는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벽돌로 지은 집과 목조 건물은 화재 보험의 가능성이 뭐가 더 높아요? 물리적으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상태 자체가. 그 여러분들 예측해봐. 어떻게 예측하는 거야, 그거? 예측하시면 지금 다 목조라고 그랬잖아. 딱 느껴져요. 왜 어떤 거냐면, 이게 통계가 예상되는 거예요. 나무가 불 더 잘 나잖아. 그치?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재, 요즘에 돌이 더 잘 나? 아니잖아. 예측할 수 있다고요, 이 물리적 해자들은. 소손의 면책, 공제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대기기간, 고위기간 1, 2, 4번에 해당하는 건 이건 전부 다 모랄 해자들을 막기 위한 거예요. 모레일 해자들을. 다시 말하면 모레일 해자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페널티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페널티가 아니지. 불안전 담보. 다 안 주겠어. 너한테도 주의 의무를 요구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손의 면책, 사고 나도 있잖아. 이거 너 모랄 해자들 내려고 그랬지? 아니야. 이거 또 방관적 위험의 태도를 갖추려고 그랬지? 안 돼. 너 사고 나면 일정 부분의 작은 금액들은 우리가 니한테 물릴 거야. 사고 부담금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대기기간도 마찬가지야. 암 걸리잖아. 너 그러면 6개월, 1년 지나기 전 사고는 우리가 담보하지 않거나 뭐 반만 주거나 이런 것들을 든단 말이에요. 고의사고는 당연히 돈 안 줄 거야. 너 이거 사고 일부러 내지? 우리 돈 안 줄 거야?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는 뭐냐면, 통지 의무 자체를 왜 두는 거예요? 이거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너 지금 바깥에서 일용직 근로하다가 너 이제 승진해가지고 안에 들어왔네. 내근 근무를 한다고? 야, 그럼 너 좋아졌잖아, 위험이. 너 밖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안에 있으면 사고 날 위험이 줄어든다? 그럼 보험료 깎아줄게. 또는 반대의 경우 늘어나. 그럼 돈 더 내야 되거든. 이거 뭐하는 예측의 결과 피지컬 해자드 자체가 변한 거란 말이야. 리스크가 변했어요. 네 물리적 위험 자체가. 야, 망해가지고 벽돌집에 살다가 목조집으로 건너갔다. 목조집 요즘에 목조 건물이 더 비싸기도 하겠다. 좋은 데는. 그죠? 뭐 어쨌건 뭔가 변한 위험에 대한 측정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한 위험을 다시 측정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피지컬 해자드를 위한 제도는 통지 의무예요. 위험 변경 통지 의무. 내용이 이해가죠? 네. 위험 변경 통지 의무는 인위적이지 않고 변경된 위험을 통지하는 제도로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 위험을 제거하고 물리적 위험 자체를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네. 도덕적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 사기 또는 보험 범죄를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2번, 다른 계약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겁나게 미치지. 자, 사고가 발생해서 돈 많이 나가게 되면 차기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실손 가입했던 실손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 그러죠? 그거 왜 오르게 해요? 받아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자, 모든 보험 계약은 보험사가 뭐 땅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올릴 때의 기준은 뭘까? 예측한 것보다 돈이 더 나가니까 더 올린 거지. 앞으로 예측해봤더니 이걸로는 안 된다. 더 올린 거예요, 보험료가.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런데 모레일 해자드 자체, 도덕적 위험 자체는 예측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나가게 되잖아요.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잖아요. 보험자는 이만큼 예측했는데 더 많은 보험금이 나가니까 그럼 결국 보험료의 인상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험금 받은 게 내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도덕적 위험이 집중될 경우 이게 그 내용이지. 보험자가 예측한 통계는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니까 당연히 뭐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선량한 계약자들은 짜증나는 거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법상 손해보상의 원칙, 초과 중복보험의 경우 무효 규정을 두고 있다. 맞는 말.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래요. 뭐뭐 해자들은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 이거는 사회적 손해, 뭐 이런 것들은 소셜, 리갈 해자들을 말해요. 소시에탈 리갈 해자드 같은 거. 사회적, 그리고 또는 뭐 법률 해자드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이거 강의 설명할 때 그 내용 했던 것 같은데, KFC 뭐 이런 거 소송 한번 얘기했죠. 보여지는 거와 다르게 막 소송 막 걸어요, 미국은. 개인 변호사를 두고 있잖아, 막. 소송이 난무하지. 예.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자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 위험은 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러니까 계약을 통한 불안전 담보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우리 이거 돈 안 줄 거야. 또는 돈 나도 우리 요만큼만 줄 거야. 이러한 기술적인 것들을 두고 있다고요. 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공동보험, 코인슈런스, 이거 기억나죠? 공동보험 조항. 요구 부보 비율 같은 걸 두는 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공제 조항, 공제 뭐예요? 아까 다 아니죠. 디덕터블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보험 인수,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는 거지. 이거 내가 봤더니 이런 애들 사고 많이 나더라. 손해사정사 가입 안 시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거든. 돈 많이 받아가거든. 안 시켜. 언더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언더라이팅을 엄격하게 하는 것도 도덕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정한 노력들이에요. 예. 재보험은 이건 완전 다른 거지. 보험자의 리스크 관리예요, 이건. 보험 드는 거잖아요. 원보험자가 재보험자한테 보험 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험자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이건. 보험자의 위험 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4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간접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로 인한 공장의 건물의 손해. 이거 그냥 다이렉트 로스네요, 그죠? 이건 그냥 직접 손해잖아요, 이거. 나머지는 전부 간접 손해. 자, 로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념품이나 유품과 같은 주관적 가치로 측정이 어려운 것도 로스에 포함된다. 아니죠.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손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했죠. 우리 딸의 그 플라스틱 조각은 돈이 아니야, 그거는. 로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적 가치, 주관적 감정 개입되면 안 돼. 로스는 경제 단위로 측정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여야 한다. 맞는 말. 재산 손해는 교통사고, 도난, 분실로 인한 재산 가치의 상실을 말하고, 재산보험에서는 특약이 없어도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모두 보상한다. 틀린 말. 직접 손해를 보상하고 특약이 있어야 간접 손해를 보상해요. 특약이 있어야. 그래서 기업 휴지보험이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특약보험들을 별도로 든단 말이죠. 로스로 인한 수입 감소가 발생하나 비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아니죠. 로스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해서 건물의 화재로 대신 이전해야 돼서 그걸로 생겨난 비용들도 코스트도 생긴단 말이에요. 왜? 이전 비용들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전 비용은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야, 이것도. 비용도. 그럼 비용도 당연히 증가되죠. 예. 2번이 맞는 지문이죠. 1, 3, 4가 틀린 지문이고.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런 개념, 로스를 잘 개념을 이해하는 거. 보험으로 로스를 설명하기 위한 좋은 문제. 리스크, 페릴, 해자드, 로스의 연관성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인화성 물질은, 이거 자체는 모랄 해자드예요. 인화성 물질 자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 인화성 물질은 뭐야? 그냥 피지컬 해자드. 보여지는 자체의 위험이 높은 거예요, 화재에서.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인화성 물질 자체가 화재 위험이 높은 거야. 그럼 피지컬 해자드지. 그럼 부주의는 무슨 해자드일까? 방관한 상태들을 말할 수 있겠죠. 해자드지만, 모렐 해자드 자체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흡연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겠지.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 자체는 페릴이지. 이 화재는. 화재는 사고의 원인이 된 게 화재잖아. 화재. 그지? 페릴이고 그 화재가 나게끔 부추긴 건 뭐예요? 부추긴 건. 그게 해자드잖아. 그게 흡연의 상태일 수도 있고 인화성 물질도 마찬가지지. 인화성 물질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피지컬 해자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택이 전수됐대. 다 탔대. 그럼 뭔 손해가 생긴 거야? 주택로 인한 주택 자체는 로스지. 주택 자체는 손해가 로스인 거지. 그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이할 거예요. 쭉 저랑 계속. 오늘 저랑 6시간 해야 되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10분만 쉬었다 할게요.